요즘엔 작품명 뒤에 심플하게 숫자를 다는 경우가 줄어들었죠. 어벤져스 다음은 어벤져스 2, 3, 4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니 인피니티 원이 엔드게임이니 하는 부제들이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는 그냥 1편부터 부제가 달려 있었죠.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게 숫자가 달리는 영화가 촌스러운 건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 싱2로 나온 작품을 굳이 뭔가 비틀어 보겠다고 싱투게더로 제목을 붙인 우리나라의 이 괴이한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이 저렇게 되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줄어드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작인 싱은 60곡이 넘는 히트곡을 내세운 작품으로 쉽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훌륭한 팝 넘버들의 향연으로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문 극장을 살리기 위한 오디션, 그리고 실수로 인해 너무 커져버린 사건과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큰 호평을 받았죠. 이는 일루미네이션의 다른 작품들, 특히 미니언즈와 같은 영화들이 서사가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싱투게더가 돌아왔습니다. 전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진용을 갖춘 이 작품은 거의 매 순간을 좋은 노래와 춤, 화려한 무대를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설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고 쉬운 내용으로 어린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물론 픽사 애니메이션과 같은 어른을 위한 감동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동적인 장면과 로망 그 자체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성도를 넘어서는 한마디의 말, 행복하면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면 그만인 거죠. 이 작품은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일루미네이션의 신작 싱투게더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너무나도 쉽게 시작합니다. 우선 버스터 문은 전작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여전히 성황리에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매진 행진을 달리는 이 극장에 거대 연예기획사인 크리스탈의 수키가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시골 소도시의 관객들과는 달리 수키에게 이 공연은 시시할 뿐이었고 이에 버스터문과 소속 가수들은 레드슈어 시티에서 공연하겠다는 꿈을 안고 달려갑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시골에서의 작은 성공일 뿐 여전히 무명 가수에 불과한 크루들과 시시한 공연 기획자 버스터문은 마치 현실의 라스베이거스를 연상케 하는 이 도시에서 공연할 수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꿈을 안고 찾아간 도시 레드슈어 시티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일행을 맞이하죠. 하지만 이렇다 할 인맥도 돈도 없는 데다 실력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어서 뭔가를 증명하기에 마땅치 않은 크루들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때 크루는 우연한 기회, 정말 우연한 기회죠. 청소부로 건물에 들어갔다가 전 세계 연예계의 거물인 지미 크리스탈의 오디션 현장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기회를 발견하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물론 이 장면까지 가는 데에도 싱 시리즈답게 귀에 익숙한 팝송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의 곡들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죠. 일단 레드슈어 시티의 풍경이 참 근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라스베이거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애니메이션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화려한 색감과 압도적인 도시의 위용이 인상적입니다.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이 꿈의 구현인 이유를 잘 설명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곳에 온 버스터 문과 친구들이 정말 시골 사람들처럼 보여서 좋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상경해서 고생 끝에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인정받게 된다는 긍정적인, 거의 낙관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강렬하게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모두가 좋아하는 행복한 이야기죠. 지미 크리스탈이라는 인물이 오디션을 보는 장면 역시 뻔한 장면인데도 그 안에 들어간 아이디어들이 재미있어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지미 크리스탈은 워낙 많은 공연을 봐온 사람인지라 어지간한 공연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인물이죠. 이때 무수히 많은 참가자들이 노래를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하고 탈락합니다. 아델 노래를 부른 사람은 헬로 한마디를 부르자마자 탈락했고요. 거기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군무를 펼치는 홍학 퍼포먼스 팀과 래퍼 병아리,
R&B 가수 달팽이들이 나와서 죄다 탈락합니다. 그리고 버스터문은 공연을 보여주기는커녕 설명하자마자 탈락합니다. 평범한 여고생이라고 했는데 평범과 여고생에서 이미 탈락한 거죠. 지미 크리스탈은 뒤에 뭐가 나오든 진부함의 극치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가 나옵니다. 군터가 그야말로 군 소리를 시전한 건데 이거에 지미가 낚인 겁니다. 군터는 뇌를 거치지 않고 필터 없이 무지성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펼쳤는데 그게 스토리가 됩니다. 우주 여행이라는 테마가 지미의 마음에 들어버린 거죠. 거기에 버스터 문은 지미가 15년째 모습을 감춘 유명 가수 클레이 캘로웨이를 데려올 수 있느냐는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 버렸죠. 이제 버스터 문에게는 두 개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지미 크리스탈이 정한 시간 내에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칩거 중인 클레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우선 공연 준비는 쉽지 않습니다. 군터와 급하게 시나리오를 짜다 보니 완결이 나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크리스탈의 베테랑 직원들을 기다리게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오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주연 배우들을 캐스팅했는데 그들은 하나씩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역할에는 로지타가 낙점되었고, 로지타는 리허설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하필 가장 중요한 곡을 부르는 장면에서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체 인력으로 온 포르샤는 지미의 딸이었죠. 전투행성편의 주인공인 조니는 이번에는 리듬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미나는 사랑이 문제였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핵심이 되는 버스터 문, 로지타, 조니, 미나와 새로 합류한 포르샤와 클레이가 자신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선 조니와 미나의 극복은 새로운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조니는 클라우스라는 원숭이 선생님의 강압적인 수업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었죠. 이때 실질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거리의 댄서 누시를 만나 위기를 극복합니다. 실제 공연 때는 클라우스가 직접 난입해서 조니를 괴롭히지만 조니는 누시의 도움에 힘입어 트라우마를 이겨냅니다. 쉽고 익숙한 이 이야기는 콜드플레이의 명곡 A Sky Full of Stars와 함께 펼쳐지죠. 미나 역시 우연히 만난 남자 알폰소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는데 너무 단순한 이야기라 할 말은 없습니다. 미나는 분량도 가장 적습니다. 전작에서 워낙 큰 위기를 극복해버려서 이제는 위기가 생기기가 어려워졌죠. 공연도 훌륭하게 마치고요. 포르샤는 노래도 과감함도 있지만 연기가 문제였습니다. 포르샤는 주인공 역할에 만족했지만 결국 연기력 문제로 배역을 다시 바꾸게 되고, 마냥 대책 없는 아이 같았던 포르샤는 미스 크롤리와 묘한 케미를 보이며 돌아오게 되죠. 물론 포르샤의 문제는 버스터 문의 위기였습니다. 문은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했고 지미는 방송에 나가 그를 조롱하기까지 했죠. 이에 문은 극장을 훔쳐서 무료 공연을 한다는 극단적인 수를 던졌고, 이를 돕기 위해 조니의 아버지가 부하들을 이끌고 오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문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크루 전체를 믿기로 했고 그 믿음은 결국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어진 거죠.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로지타였습니다. 로지타는 자신의 원래 배역을 되찾고 공연 당일에도 훌륭한 연기로 극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 구간에서는 역시나 극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지미가 버스터문을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로지타는 버스터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집니다. 용기는 타인을 위해서 내는 것이라는 게 저의 지론인데 그에 완벽히 부합하는 장면이 나와서 무척 반갑더군요. 그리고 문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며 두려움을 이겨낸 로지타는 완벽하게 공연을 성공시키죠. 다만 클레이의 서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클레이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자이자 자신의 뮤즈 그 자체인 아내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았죠. 영화의 흐름상 클레이 캘로웨이라는 전설의 록스타는 극의 중심에 있는 데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마침내 다시 공연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공연을 버스터문의 뮤지컬 공연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도록 펼쳐져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영화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넣습니다. 하나는 미스 크롤리가 혼자 페라리를 끌고 와서 클레이를 설득하려다가 실패하고 눈알 하나를 떨어뜨리고 오는 장면과, 다른 하나는 애쉬가 클레이를 설득하다가 아침에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 장면 정도죠. 그리고 공연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여 무대로 나아가지 못하다가
애쉬의 선창으로 팬들이 그의 히트곡을 불러주자 용기를 내서 무대에 나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곡이 바로 U2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였죠. 감동적인 장면이라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작품의 힘이지만 정작 클레이는 15년을 칩거한 사람치고는 꽤 쉽게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쉬의 연주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묘사된 것도 아니고 이에 따른 이야기 전개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느낌이죠. 서사는 약하고 너무 뻔합니다. 중간까지만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예상하게 만드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메이션은 시간을 내서 가족과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즐거움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음악과 이야기가 맞물려 돌아가는 훌륭한 뮤지컬입니다. 그것도 기성 팝송을 활용한 뛰어난 작품이죠. 거기에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희망을 주는 메시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피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웃음이 터져나오는 코믹한 장면들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뮤지컬 콘서트 장면은 백미입니다. 저는 원래도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뮤지컬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제게 싱투게더의 마지막 뮤지컬 장면은 로망의 완성이었습니다. 거기에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화려한 무대 장치들은 압권입니다. 보는 내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죠. 화려하게 수놓는 배경이라든지 엄청난 숫자의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내는 현란한 군무 장면에 현실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무대 장치의 압도적인 위용까지 이러한 퀄리티가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건 거의 마법 같은 일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클레이가 용기를 얻고 무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장면은 너무나 뻔한 연출인데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저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각자의 현실과 상황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명장면이죠.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메시지, 쉽고 단순한 서사에 담긴 뭉클한 감동, 그리고 행복한 순간이 가득한 작품. 싱투게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이 작품을 놓친 사람들이라면 명절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콜드플레이가, U2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의 곡도 좋았고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